2025년의 어느 날 일본 NHK에서 방영된 아침 뉴스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에서 백로 13마리가 동시에 사냥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원앙 부부가 새끼들과 함께 평화롭게 헤엄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죠. 일본이 지난 30년간 1조 엔을 쏟아부으며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도심 하천에서 까다로운 조류들의 번식 성공이라니, 그것도 한국에서 말입니다. 전국의 조류학자들은 경악했고 환경부 관계자들은 황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쿄대학 생태학과에서는 긴급 세미나가 열렸고 교수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연발했죠. 특히 일본 최고의 조류 전문가로 꼽히는 교토 생태보건센터의 유키 세키네 교수는 이 소식을 접하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로와 원앙이 도심에서 번식한다는 것은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뒤엎는 일이었거든요. 이건 조작이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일본 학계는 한 목소리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놀라운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전면 공개하겠다.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과연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날 새벽 교토의 작은 연구실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책상 위에는 스미다가와 조류 복원 실패 보고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표지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013년 스미다가와 생태복원 사업 최종평가서, 백로 서식지 조성 실패 분석, 보고서, 원앙 번식 환경 구축 실패 원인 규명. 매번 그 보고서를 볼 때마다 목 깊은 곳까지 차오르는 패배감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10년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천억 엔을 쏟아부었지만 스미다가와에는 백로도 원앙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거든요. 수질 정화 시설, 인공 서식지, 먹이 공급 체계까지 완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겨우 살아남는 건 비둘기와 까마귀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사는 개체들만요. 저는 텅 빈 커피잔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시작되려 하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습관적으로 TV를 켰어요. NHK 아침 뉴스였죠. 평소라면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려들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면에 나온 장면이 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거든요. 서울 도심 청계천에서 백로 13마리가 동시에 어종을 사냥하는 모습이었어요. 카메라가 서서히 확대되면서 백로들의 정확한 사냥 동작이 포착되었습니다. 긴 다리로 조심스럽게 물속을 걸으며 날카로운 부리로 재빠르게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저건 명백히 자연 상태의 사냥 행동이었어요. 인위적으로 방사된 새라면 절대 저런 여유로운 동작을 보일 수 없거든요. 이어지는 기자의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원앙 번식도 확인되었습니다. 도심 하천 복원의 세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백로와 원앙은 도시 생태에서 가장 까다로운 두 종입니다. 특히 원앙은 번식 조건이 극도로 까다로워요. 수온, 수질, 주변 소음, 인간 활동 반경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만 번식을 시도하거든요. 저는 2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왔어요. 도쿄 대학에서 조류 생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일본 전역의 도시 하천을 돌아다니며 백로와 원앙의 서식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명확했어요. 도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도심에서 원앙이 번식한다고? 그건 자연이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만들어진 장면이야. 연출이야.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실패한 일을 한국이 했다는 사실이 제 자존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니, 자존심을 넘어서 제 학문적 정체성 자체를 흔들었어요.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고 청계천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들겼어요. 2005년 복원 완료.
총 연장 5.84km, 도심을 관통하는 인공 하천이라고 나왔습니다. 인공 하천이요? 그럼 더더욱 말이 안 되잖아요. 백로는 수질에 극도로 민감한 새입니다. 물속 중금속 농도가 0.05ppm만 넘어도 즉시 서식지를 떠나거든요. 원앙은 더 까다로워요. 번식기에는 물가에서 반경 50m 이내에 인간의 발소리조차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 새들이 서울 한복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심, 하천에서 번식한다고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난 10년간의 실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스미다가와에 설치했던 인공 둥지들, 정성스럽게 조성했던 모래톱, 엄청난 예산을 들여 도입한 정수시설들. 모든 게 헛수고였나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진 류헤이 국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유키 교수, 뉴스 봤나요? 류헤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어요. 뭔가 의도가 숨어있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네, 방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믿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려웠거든요. 한국은 늘 보여주기식이죠. 백로, 원앙, 트럭으로 풀어놓고 찍은 거겠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속 의심을 확신으로 굳혔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었어요. 류헤이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교수님이 직접 가서 밝혀보세요. 일본의 환경과학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시죠. 우리가 실패한 건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도전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학자로서의 의무감이었을까요? 제가 논문 발표를 예정했던 국제조류학 심포지엄이 일주일 후에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발표 제목을 바꿨어요. 청계천 생태 연출 의혹 공개 검증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스미다가와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물면에 흔들리고 텅 빈 강가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복원 사업을 시작할 때의 희망이 떠올랐어요. 시민들의 기대에 찬 눈빛, 언론의 뜨거운 관심, 정부 관계자들의 자신만만한 표정들. 모두가 믿었어요. 백로가 돌아올 거야. 원앙도 돌아올 거야. 그때는 정말 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천억 엔을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실망과 비난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고요? 도심 한복판에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항공편을 예약하겠다고,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고, 그들의 거짓말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들이 창문을 두들기며 마치 제 마음속 분노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백로와 원앙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거라고요. 일주일 후 도쿄 국제포럼에는 400여 명의 연구자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거대한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20년 학자 생활 중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 발표는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거든요. 일본 조류학계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청중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러 언어가 섞여서 들렸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도 들렸어요. 유키 세키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진행 요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단상에 오르는 순간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녹음기들이 앞으로 향했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토생태보건센터 유키 세키네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한 톤 높게 들렸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청계천 백로, 원앙 번식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펜을 움직이던 기자들도 손을 멈췄습니다. 조류학자로서 46년을 살아온 제 경험으로는 청계천의 백로 원앙 번식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는 스미다가와의 실패 사례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도시 하천 복원에 총 1조 3천억 엔을 투자했습니다. 최첨단 정수기술, 생태공학, 서식지 조성까지 모든 분야의 최고 기술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백로 한 마리 정착시키지 못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특히 일본 연구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로는 수질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BOD 수치가 3.0을 넘으면 서식하지 않아요. 원앙은 더 까다롭습니다. 번식기에는 소음 수준이 50데시벨만 넘어도 둥지를 포기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이런 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서울로 가겠습니다. 72시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한국 기자 한 명이 벌떡 일어서더니 손을 들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어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유키 세키네 교수님의 검증을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면 공개를 약속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 해당 국가에서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기 마련인데 전면 공개라니요. 뒤이어 큰 스크린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한국환경부 공식 발표 일본 조류학자 검증 요청 환영. 모든 시설과 자료 전면 공개 약속. 청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72시간 안에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쉽게 승낙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류헤이와 함께 포럼 건물 안의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죠? 류헤이는 커피잔을 돌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이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나요? 보통 이런 검증 요청을 받으면 조건을 달거나 제한을 두기 마련인데 전면 공개라니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어떤 준비 말씀이시죠? 그들은 보여주기 전문가들이에요.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모든 걸 준비해 둘 거예요. 트럭으로 새들을 실어와서 풀어놓고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연출할 겁니다. 류헤이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새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인위적으로 방사된 새들은 경계심이 강해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사냥할 때도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연서식 개체들과는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둥지를 꼭 확인하세요. 진짜 번식이라면 최소 6주 이상 된 둥지가 있어야 해요. 새로 만든 둥지는 재료의 색깔부터 다릅니다. 마른 정도도 다르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먹이 사냥 패턴을 관찰하는 겁니다. 백로는 하루에 8번에서 12번 사냥해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방사된 개체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냥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또 사냥 성공률도 떨어지고요. 저는 메모장에 빠르게 적어 나갔어요. 모든 조언이 과학적으로 타당했습니다. 한 가지 더요. 물의 탁도를 측정해 보세요. 백로가 정말 그곳에서 살고 있다면 물이 맑아야 해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풀어놓은 거라면 물의 질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3일 후 출발이었어요. 72시간 일정을 자세히 계획했습니다. 첫날은 전체 구간 답사, 둘째 날은 집중 관찰, 셋째 날은 데이터 정리와 결론 도출. 가방을 싸면서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했어요. 고배율 망원경, 소음 측정기, 수질 검사 키트, 고성능 카메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미다가와 방향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텅 비어 있을 강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냈을까? 잠시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류헤이에게서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출발이죠? 네, 아침 일찍 떠날 예정입니다. 기억하세요. 일본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절대 그들의 연출에 속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연출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하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한국의 습한 공기가 제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하지만 저는 주변 풍경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청계천에 가 있었거든요. 입국장에서 서울시 환경국의 김지훈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무표정하지만 어딘가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유키세키네 교수님이시죠? 김지훈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숨길 건 없어요. 차 안에서 김지훈은 간단히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백로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제 뒤에는 2명의 동행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한나는 조류행동 패턴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서울대 박사과정이라고 하더군요. 직설적인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도심에서 원앙 번식이라니. 알렉스 리베라는 프랑스 국적의 생태영상 전문가였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제가 유럽 전역을 다녀봤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에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방에서 하루 종일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과정, 수질 데이터, 조류 관찰 기록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벽 4시 50분. 호텔 로비에서 만난 김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한나는 큰 가방에 관찰 장비들을 챙겨왔어요. 알렉스는 드론과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첫 관찰 지점은 청계천 상류입니다. 가장 조용한 구간이에요. 차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서울 거리를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교통량이 많았습니다. 이런 도심에서 정말 백로가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더 커졌어요. 새벽 5시 12분. 청계천 상류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얇게 남아있고 물 흐르는 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이미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한나가 삼각대를 세우며 속삭였어요. 이 시간에 백로가 움직일 리가 없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맞는 말이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까지. 백로가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검은 물 위로 흰 실루엣이 서서히 떠올랐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알렉스가 재빨리 카메라를 당겼어요. 망원 렌즈 속으로 날카로운 부리와 우아한 목선이 포착되었습니다. 도심 가로등 불빛이 백색 깃털 끝에 금빛을 입혔어요. 백로 한 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2마리, 3마리가 더 나타났어요. 총 8마리가 물가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건 이한나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위적 방사가 아니에요. 몸짓이 완전히 자연스러워요.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류헤이가 말했던 특징들과 정반대였거든요. 저 백로들은 전혀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간 첫 번째 백로가 물속을 재빠르게 찍었어요.
철썩. 어종 하나가 튀어 올랐습니다. 백로는 능숙하게 그걸 삼켜버렸어요.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시에서 저런 사냥 패턴이 나온다고. 자연 상태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사냥이었어요. 인공적으로 방사된 새라면 절대 저런 여유를 보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백로도 사냥에 성공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들의 터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가 뒤쪽에서 둥근 몸집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앙이었어요. 부부 한 쌍이 도심 빌딩 숲 아래에서 깃털을 털고 있었습니다. 수컷의 화려한 깃털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원앙은 오염 냄새를 사람보다 먼저 감지하는데 여길 선택했다고. 알렉스가 드론을 띄워 더 넓은 시야를 확보했어요.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백로들이 서너 개 지점에 분산되어 있었고 원앙 두 쌍이 더 발견되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목격이 아니에요. 이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완전한 서식지 정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간 실패한 것을 한국이 정말 해낸 걸까요? 김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놀라셨죠? 처음 저희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앞의 증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면서 더 많은 새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백로뿐만 아니라 외가리, 물총새까지.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다양한 조류를 보다니. 첫 번째 관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지훈이 말했어요.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시죠. 차에 오르면서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신했던 불가능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어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웠던 백로들의 움직임, 여유롭게 깃털을 다듬던 원앙 부부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관찰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성급했거든요. 오늘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호텔 조식을 간단히 마치고 로비에서 김지훈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늘은 청계천 전 구간 9개 지점을 측정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시니까요. 이한나와 알렉스도 어제보다 더 많은 장비를 준비해왔어요. 수질 측정기, 소음 측정기, 고성능 망원경까지. 진짜 과학적 조사를 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청계광장 근처에서 첫 번째 측정을 시작했어요. 이한나는 두꺼운 관찰 기록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누적 관찰 결과입니다. 기록지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었어요.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백로 17마리, 외가리 6마리, 물총새 3마리, 흰뺨 검둥오리 12마리.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행동 패턴이 모두 자연 개체와 일치합니다. 경계 행동 없음, 정상적인 사냥 패턴, 자연스러운 휴식 자세까지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일본 어느 도시에서도 이런 조류 밀도는 본 적이 없었어요. 도쿄 전체를 합쳐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알렉스는 드론을 띄워 하류까지 광범위하게 촬영했습니다. 상공에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 구조물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료 공급 시설도 임시 보호막도 없습니다. 화면 속 청계천은 정말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둥지 패턴도 완전히 자연스럽고요. 수면의 곤충 밀도도 높습니다. 먹이 사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두 번째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더 정밀한 관찰을 시작했어요. 각 개체의 행동을 시간대별로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백로들의 하루 사냥 패턴을 보세요. 이한나가 기록지를 가리켰어요. 평균 11회 사냥 시도 성공률 85%. 이건 완전히 자연 상태의 수치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일본 스미다가와에서 백로의 하루 행동 동선은 고작 3갈래였습니다. 그것도 제한적인 구간에서만요. 하지만 청계천의 백로들은 무려 9갈래의 행동 동선을 보였어요.
상류에서 하류까지, 좌안에서 우안까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각기 다른 사냥 지점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거든요. 세 번째 지점에서는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OD 1.2, 용존산소 8.5mgl, 중금속 검출 한계 이하. 제 눈이 커졌어요. 이 수치들은 백로가 서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완벽을 넘어서 이상적인 수준이었어요. 일본에서 이런 수지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세요? 얼마나요? 수천억 엔입니다. 그런데도 이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김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청계천 복원에도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철학이요?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연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류회이였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은 발견했나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상한 건 오히려 모든 게 너무 완벽하다는 점이었거든요. 조심하세요, 유키 교수. 한국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전문이에요. 현장에 속지 마세요. 분명히 어딘가에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속임수 말씀이시죠? 물을 일시적으로 정화해놨을 수도 있고 새들을 임시로 가둬뒀다가 풀어놨을 수도 있어요. 며칠 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류헤이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증거들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더 철저히 조사해보세요. 절대 그들의 연출에 넘어가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오후에는 4번째부터 8번째 지점까지 연속으로 측정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풍부한 조류, 완벽한 수질,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 특히 5번째 지점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기 보세요. 알렉스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드론 화면에 특별한 장면이 포착되었거든요. 백로 한 마리가 다른 백로에게 먹이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수컷이 암컷에게 정성스럽게 작은 물고기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구의 행동이에요. 이한나가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번식 시즌에만 보이는 행동입니다. 인공 방사된 개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구의 행동까지 보인다는 건 이곳이 완전한 서식지라는 뜻이었거든요. 6번째 지점에서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백로 깃털이에요. 물가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백로 깃털을 이한나가 주워들었습니다. 색깔과 윤기를 보세요. 건강한 개체에서 나온 깃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은 개체라면 깃털이 푸석푸석하고 색깔도 흐릿해요. 깃털은 새하얗고 윤기가 흘렀어요. 완벽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7번째, 8번째 지점까지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저는 종합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수치가 자연 서식지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개체수 예상치의 300% 행동 패턴 100% 자연 상태 사냥 성공률 85% 자연 서식지 수준 수질. 이상적 수준 소음 허용 범위 4번씩 징후 다수 확인. 어느 하나도 인위적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내일 마지막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아무리 봐도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진짜였어요. 정말 한국이 해낸 걸까? 내가 틀렸던 걸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청계천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물 위에서 백로와 원앙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들도 거짓말하지 않아요. 내일이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세 번째 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마지막 조사일이라는 긴장감 때문이었죠. 오늘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바로 둥지였어요. 둥지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거든요.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새벽 5시에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둥지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훈의 말에 저는 긴장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모든 데이터가 자연 서식지를 가리켰지만 둥지만큼은 확실히 해야 했거든요. 이한나가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원앙 둥지가 발견된 지점은 총 4곳입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부터 차례로 확인해 보겠어요. 알렉스는 평소보다 더 정교한 드론을 준비했어요.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섬세한 부분까지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청계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이었어요. 물의 흐름이 완만해져서 원앙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드론을 띄우겠습니다. 알렉스의 드론이 조심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갔어요. 화면을 통해 천천히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물가의 버드나무 가지들 사이를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원앙은 보통 물가에서 2-3m 떨어진 나뭇가지에 둥지를 만들거든요. 저기, 뭔가 있어요. 화면 한쪽에서 이상한 구조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게 얽혀있는 나뭇가지들이었어요. 더 가까이 가봅시다. 드론이 천천히 접근했어요. 화면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얽혀있는 둥지 형태의 구조물이었어요. 알렉스가 화면을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원앙 둥지가 맞습니다. 이한나가 숨을 삼키며 자세히 관찰했어요. 둥지 재료를 보세요. 마른 갈대, 버드나무 가지, 이끼까지. 모든 재료가 자연스럽게 풍화되어 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둥지의 재료들은 명백히 오래된 상태였거든요. 재료의 색깔을 보면 최소 6주 이상 만들어진 패턴이에요. 새로 만든 둥지라면 재료가 더 밝고 신선할 텐데 저건 완전히 자연스럽게 숙성된 상태예요. 이한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누가 꾸며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둥지 모양도 완벽해요. 원앙 특유의 깊고 둥근 형태, 입구의 크기까지 모든 게 표준적이에요. 알렉스가 다른 각도에서도 촬영했어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자연스러운 둥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둥지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잠깐, 저기 뭔가 움직여요. 알렉스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깃털 덩어리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이에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원앙 새끼들이 둥지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몇 마리인지 세어보세요. 이한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 둘, 셋. 3마리입니다. 원앙 새끼 3마리가 어미를 기다리며 둥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끼가 있다는 건 이곳에서 실제로 번식이 성공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자신이 10년 동안 실패했던 것을 눈앞에 도시가 해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김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계속해보죠. 겨우 말을 짜냈어요. 두 번째 둥지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건강한 둥지, 활발한 새끼들. 세 번째 지점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어미가 돌아오고 있어요. 멀리서 원앙 한 마리가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리에는 작은 곤충을 물고 있었어요. 원앙이 둥지 근처에 착륙하자 새끼들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미를 보고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먹이를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미 원앙이 새끼들에게 하나씩 먹이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절대 연출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끼와 어미의 상호작용, 먹이를 주는 방식, 모든 게 100% 자연스러워요. 네 번째 둥지까지 모든 확인을 마쳤을 때 저는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청계천의 원앙 번식은 진짜였습니다. 어떤 조작도 어떤 연출도 아니었어요. 백로 둥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류로 이동해서 백로 둥지도 살펴봤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둥지, 건강한 새끼들.
오후가 되어서 모든 조사를 마쳤을 때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속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정말 한국이 해낸 걸까? 내가 틀렸던 걸까?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일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김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이 수십 년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요. 제가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한국이 특별한 방법을 찾은 걸까요? 어느 쪽이든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학자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원앙 새끼들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어요. 작고 연약한 깃털 덩어리들이 어미를 향해 목을 길게 빼는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새벽은 도쿄와 달랐습니다. 더 역동적이고 더 생명력이 넘쳤어요. 이 도시에서 정말 백로와 원앙이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4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호텔을 나섰어요. 오늘이 마지막 조사일이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결과가 두려웠어요. 교수님, 일찍 나오셨네요. 로비에서 김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약간 흥분되어 보였어요. 오늘 특별한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새벽에 CCTV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어요. 백로와 원앙 모두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미들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그 장면을 직접 본다면 모든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이한나와 알렉스도 이미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장비를 준비해왔습니다. 밤사이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드릴게요. 이한나가 두꺼운 관찰 일지를 펼쳤어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총 7번의 먹이 공급 행동이 관찰되었습니다. 백로 3차례, 원앙 4차례예요. 밤에도 활동한다고요? 번식기에는 새끼들이 계속 먹이를 요구하거든요. 특히 원앙은 야간 활동도 활발해요. 새벽 4시 58분. 청계천 상류 관측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이한나가 망원경을 들고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하얀 날개가 펼쳐지며 물가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백로 한 마리가 둥지 쪽으로 천천히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알렉스의 고성능 카메라가 그 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했어요. 백로는 부리에 작은 물고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을 위한 먹이였어요. 백로가 조심스럽게 둥지 근처에 착륙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어요. 둥지 안에서 작고 희미한 깃털 3마리가 어미에게 목을 길게 뻗었습니다. 백로 새끼 3마리였어요. 목소리가 들려요.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새끼들의 앙증맞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를 보고 먹이를 달라고 조르는 소리였어요. 어미 백로가 새끼들에게 하나씩 먹이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리를 정확하게 새끼 입에 맞춰서 물고기를 전달하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쪽 둥지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었거든요. 원앙 어미가 물가에서 곤충을 잡아 새끼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앙 새끼 3마리도 어미를 보자 흥분해서 날개를 파닥거렸어요. 아직 작아서 날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심 번식 성공, 세계 최초예요. 알렉스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럽 전역을 다녀봤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에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어디에서도 도심에서 원앙과 백로가 동시에 번식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이한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교수님,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런 장면은 처음 봐요. 책으로만 배웠던 완벽한 가족 행동이에요. 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추구해왔던 것이 바로 저 장면이었거든요.
어미와 새끼가 함께 있는 평화로운 모습.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순간. 한국이 해냈어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일을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서 더 많은 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로들이 여유롭게 사냥을 하고 원앙들이 물가에서 깃털을 다듬었어요. 새끼들은 부모를 따라 물가를 헤엄치며 생존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건 새끼들이 수영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한나가 설명했어요. 원앙 새끼들은 부화 후 6주가 되면 물에 뛰어들어요. 부모를 따라 헤엄치면서 먹이 찾는 법을 익히죠. 정말로 새끼 원앙들이 어미 뒤를 따라 일렬로 헤엄치고 있었어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어떤 인위적 개입도 느껴지지 않아요. 알렉스가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며 말했어요. 새들의 표정, 움직임, 가족 간의 상호작용까지. 모든 게 완벽한 자연 상태예요. 오전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관찰했어요. 볼수록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진짜 자연이었어요. 마지막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한나가 소음 측정기와 수질 측정기를 꺼냈어요. 소음 48데시벨 원앙 허용 기준 50데시벨 이하 수질 BOD 1.1, 용존산소 8.7mgl 최적 상태. 수온 18.5도 번식 적정 온도. 모든 조건이 완벽했어요. 교수님, 이제 확신하시나요?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가 부정했던 건 한국이 아니라 진실이었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일본이 실패했으니 한국도 실패했을 거라고, 도심에서는 불가능할 거라고 단정지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새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오후가 되어서야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의 철저한 조사 결과 청계천의 백로와 원앙 번식은 100% 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어떤 인위적 조작의 흔적도, 어떤 연출의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김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교수님,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발표하시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류헤이에게, 그리고 일본 학계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사실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류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조사가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역시 조작이었죠? 예상했던 대로였을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였어요. 전화 너머로 류헤이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제가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는 20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 기자들, 환경 전문가들, 그리고 몇몇 일본 기자들까지. 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을 주물렀어요. 20년 학자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김지훈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 부담 가지지 마세요. 진실을 말씀하시면 돼요. 무대에 오르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웅성거리던 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일본 교토생태보건센터의 유키 세키네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키고 이어서 말했어요. 72시간에 걸친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지난 3일간 촬영한 영상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백로들의 자연스러운 사냥, 원앙 가족의 평화로운 모습, 새끼들이 먹이를 받아먹는 장면들. 한국 청계천의 백로와 원앙 번식은 조작이 아닌 자연입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특히 일본 기자들 사이에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모든 개체의 행동 패턴, 둥지 상태, 새끼들의 건강 상태까지 완벽한 자연 번식의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한국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화면에는 원앙 새끼 3마리가 어미를 따라 헤엄치는 영상이 흘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 오만을 인정합니다. 그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학자로서 그리고 조류 전문가로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던 제가 틀렸어요. 기자석은 술렁였지만 김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받았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일본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받아들여야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의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도 변해야 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김지훈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교수님,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자라면 진실을 말해야죠. 그날 저녁 류헤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키 교수,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은 일본 과학계를 배신한 거예요. 한국에 속아 넘어간 거라고. 저는 담담히 답했어요. 저는 자연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결과를 책임질 수 있어? 네, 책임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많은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청계천을 마지막으로 걸으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일본에 돌아가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본 학계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비난과 질책이 쏟아졌고 일부에서는 저를 매국노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봤으니까요. 도쿄 연구실에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스미다가와 복원 방법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책상 위에는 청계천에서 가져온 2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청계천 백로 무리의 모습과 원앙 새끼 3마리가 어미를 따라가는 장면.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봤으니까요. 교수님, 새로운 제안서 검토해주세요. 조수가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스미다가와 재복원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화려한 시설 대신 자연스러운 환경을, 급속한 변화 대신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의 변화였어요. 자연을 정복하지 말고 기다리자. 청계천에서 김지훈이 해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연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다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어요. 저녁 무렵, 저는 스미다가와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텅 빈 강가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언젠가는 여기에도 백로가 돌아올 거야.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이 해냈으니 일본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시간이 걸릴 거예요.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연구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김지훈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일본에 돌아와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스미다가와도 변화시켜 보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백로가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어요. 유키 교수님, 좋은 소식이네요. 자연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답해줍니다. 일본의 백로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읽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스미다가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텅 비어 있지만 언젠가 그 물 위에 하얀 날개가 펼쳐질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나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벽에 걸린 청계천 사진들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겸손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자연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일본에서도 도심의 백로와 원앙이 가족을 이루며 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겸손과 희망으로 가득한요.